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을 3년 반쯤 했습니다. 그 영화를 일찍부터 영화의 꿈을 꾸고 영화를 하려고, 아마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은 다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멀쩡한 자식이 영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영화가 다 깡패들이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가면 때린다 막 이러던 1980년대 실제로 깡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갑자기 영화를 하네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갈등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갈등. 그래서 부모님의 뜻은 거스르고 영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뜻은 거스르지 못하고 그럼 취직을 할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문사에 갑자기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신문사 면접을 볼 때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영화 관련 막 방송 이런 부서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끝내. 물론 이제 내 꿈을 버리고 취직을 하라고 한 여자친구와는 바로 헤어졌습니다. 바로 한 3개월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왜 헤어졌나, 저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를 버리냐.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꿈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인생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방식으로 갔으면 안 헤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불안감을 그 여자한테 내가 얹혔던 거예요. 네가 하라면 다 할게. 네가 하라면은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 불안감을 얹히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을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어디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만 있다가 다시 결국은 영화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거의 한 3일쯤 걸립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뉴스와 책 읽기니까, 그때 이제 뉴스를 제가 잠깐 접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뉴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1990년 4월에 그 신문사에 입사를 해서 한국일보 계열의 일간스포츠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인원도 훨씬 많았고 판매 부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만 부까지 나오고 막 무슨, 지금은 거의 인원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그때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거의 지금 다 나와서 뭐 왔다 갔다 룸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종이 신문의 시대였고 또 기자가 상당히 군림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중심으로 뉴스가 바뀌면서 종이신문 그리고 활자의 위력이 쇠퇴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언론지능재단에서도 이런 행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 저도 종이신문을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종이신문이, 여러분 전철 지하철 타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신문이 한때 전철에서 신문을 읽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철에서 아침에 나오는 뭐 굿모닝, AM, PM 뭐 이런 타블로이드를 읽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핸드폰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겁니다. 이 변화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거죠. 아이들이 핸드폰을 본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핸드폰을 잘 보라고 유도를 해야겠죠. 잘 보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뉴스도 저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읽다 보면 굉장히 한심한 뉴스도 많습니다. 뉴스성도 없고 무슨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도 없고 심층 보도도 없고 문장도 다 틀리고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종이신문에서 뉴스를 내려면은 기자들이 상당 수련 기간을 거쳐야지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최소한 6개월 정도 경찰서 나가서 뭐 밤도 새고, 저도 경찰서 나가고 밤도 새고 형사들 사이에 껴서 자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스트레이트 가장 간단한 기사부터 쓰고, 누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막 배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고 형벌은 어떻게 받고 그걸 쓰고, 그렇게 수련을 받고, 물론 기자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죠. 그때는 기자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몇백 대 언론고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기자가 돼서
인문계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기자가 돼서 또 수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쓴 기사를 데스크라고 그러는 부장들이 보고 다 고치죠. 틀리고 문장 고치고 막 다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가면 교정부라고 따로 그 맞춤법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맞춤법만. 그분들이 그 기사를 다 다시 봅니다. 그 맞춤법을 다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판을 해서 신문에 내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를 만들면 제가 이제 우리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지금 딱 숫자도 딱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지금 비슷합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도 있죠 가끔. 예. 그래서 하면은 그분들 노트북 쳐놓고 내가 하는 말 그냥 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핸드폰 펴보면 벌써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즉자적으로 뉴스에 중계가 되니까 뭐냐면 그리고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자가 2명의 매체도 있고 1명의 매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보에 의지해서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틀린 뉴스도 많고요. 가장 먼저 문장이 저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문장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틀린 문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꼭 댓글 답니다. 이런 문장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 뭐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해 준다고 했으면 그걸 얘기해 줘 그거 없이 그냥 끝납니까? 꼭 그런 댓글 쓰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들 보다가 꼭 씁니다. 근데 너무나 뉴스가 많고 결국 뉴스를 독자가 스스로 모든 개인이 자기의 뉴스를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뉴스를 골라서 자기의 신문을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조선일보 본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고 한겨레 신문 본다고 한겨레 신문의 세계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조선일보에서는 뭐 문화 기사를 보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무슨 뭐 정치 기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스포츠 기사는 뭐 어디서 보고 이렇게 각자 자기가 자기만의 신문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 기사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근데 이런 어떤 뉴스 홍수 시대에 제가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뉴스를 좋은 뉴스를 볼 수 있을까? 그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근데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맞춤법이 맞는 신문을 보면 그건 좋은 신문입니다. 인터넷 뉴스 보시고 맞춤법이 틀린 건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만큼 허약하고 자격도 잘 안 되고 그만큼 너무 황급히 쓰고 정확하지도 않은 맞춤법이 맞으면 문장을 보세요. 문장이 좀 맞는 앞뒤가 맞는 굉장히 틀리게 많이 씁니다. 굉장히 틀리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문장이 맞고 맞춤법이 맞는 뉴스를 읽으면은 그건 최소한 예를 들면은 나쁜 50%의 뉴스보다는 좋은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틀린 문장이 있는 뉴스는 보지 마세요. 그건 아주 값싸고 황급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 없고 속보만 클릭수만 올리려고 만들어진 뉴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바면 저는 SNS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무슨 페이스북을 제가 한 달 전쯤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더니 어떻게 알고 그게 참 페이스북이 신기하더라고요. 뭐 친구를 추천합니다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신기하게 잘 골라내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친구 신청을 하고 그래서 뭐 친구가 몇백 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 신청을 이렇게 하면은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고민됐어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얘는 내가 싫어하는 애인데 뭘 친구를 해달래. 우리 싫은 거 아니에요 친구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옆에 그 사람 사진과 이름이 뜨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마치 날 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친구를 안 해주느냐. 근데 하면은 역시 안 좋아. 그 사람의 관점에서 걸러지는 거는 나랑 안 맞아. 그 사람의 글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가 취소를 하면 이건 괜히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고 취소를 하면 거절을 잘 사귀다가 거절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그런 SNS를 통해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예를 들면 친구를 맺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걸러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걸러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신문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중에는 학자도 있고 현역 신문 기자도 있고
무슨 뭐 예술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면 각자 자기 분야에 관련된 뉴스들을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들을 올려줍니다. 경제 뉴스도 올려주고 뭐 그러면은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그 게이트를 만들어줘서 나쁜 것들을 나한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저도 뉴스를 읽는 방법이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 홍수 시대에 24시간 계속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에 뉴스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소식이 너무 많아서 우리 스스로 소식을 잘 가려 들어야 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뉴스를 좀 잘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에는 좀 독서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어느 분이 제가 혹시 시간을 많이 쓰면은 시간을 어느 관계자분이 시간이 됐다고 표시를 해주시겠죠? 예. 불안합니다. 예, 말이 많아서요. 지금 뭐 적은 게 거의 7장, 8장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적은 게 도움이 되지. 뉴스를 보는 방법 하나 더는 제가 이제 맞춤법과 문장이 잘 된 뉴스를 읽어라.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걸러진 뉴스를 읽어라. 세 번째는 기자든 필자든 좋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사람의 글을 다시 읽으면은 항상 신뢰할 만한 뉴스를 그 사람이 주니까요. 어느 기자, 어느 필자, 뭐 블로거도 마찬가지죠. 블로거도 뉴스입니다. 이제 뉴스는 뭐 신문사만이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은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서에 대해서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첫째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나가 놀고 있으면 상유야 그만 놀고 가서 책 좀 봐라 이러죠. 뭘 이렇게 책을 보라 그럽니다. 부모님들은 아주 귀에 아주 솔기가 돋죠. 책 좀 봐라. 야, 책 좀 봐. 그거 이제 부모님들은 포괄적으로 공부라는 행위를 책 좀 봐라. 책 좀 봐. 그만 놀고 하루 종일 놀 거냐. 책 좀 봐. 뭐 이렇게 하죠. 책 보기 되게 싫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뭘 이렇게 책을 자꾸 보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책을 보기 싫은 이유는 책이라는 것은 고독해져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중력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외롭고 부담스러운 거야. 그걸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책을 보는 거는 자신의 집중력, 고독한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 그런 집중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니까 또 책 봐라 뭐 이러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한국에 입시제도 안에서 입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나 참고서를 열심히 본 부모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하시면 책 좀 봐라 하니까 제가 앉아서 뭘 보니까, 근데 교양 독서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죠. 다른 책은 전혀 못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 저희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해서 진짜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과인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수를 알게 되니까 책이라는 게 너무나 지루하고 뭐 이렇게 끔찍하게 책을 봐야 되는 것 같고, 많이 보는 것처럼 흉내는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30, 40대는 뭐 직장 생활하고 유학도 제가 갔다 왔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다들 일에 바빠서 이제 가정 꾸리고 하니까 뭐 책 볼 여유가 없고, 40대, 지금 제가 50대 초반인데 40대가 되니까 조금 이제 인생에서 드디어 나이도 있고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지혜와 집중력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노안이 와가지고요. 책이 안 보이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돋보기를 한참 한 45살 때쯤 맞췄는데 지금 돋보기가 3개입니다. 3개. 이제 책볼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책볼만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 뭐 내 인생은 책이랑 안 맞는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도 그 돋보기 중에 하나, 돋보기가 없으면 책을 못 봅니다.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근데 돋보기를 하나만 가지고 돋보기를 잊어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책을 한 글자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 못 견디겠어. 집 앞 안경점 가서 돋보기를 맞추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2만 원밖에 안 해. 10분 만에 맞춰지더라고. 그러니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안 맞췄던 것 같아요. 책을 안 보려고. 그만큼 이제 책을 보는 거는 누구한테나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1982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서울에 형이 먼저 미리 와서 이렇게 자취하고 있던 자취방에 와서 형은 이제 잘 나가는 대학생에 놀러 나가고 나는 서울에 친구도 하나도 없거든. 대전 사람입니다. 제가 지방에. 그래서 있는데 형 책꽂이에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심심하니까 뭐 어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최인훈 씨가 쓴 광장이라는 소설을 제가 읽고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거기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명준이라고 아마 서울대 철학과생으로 나오고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녀. 막 남북한에 여자친구도 한 명씩 있고 굉장히 그리고 막 굉장히 지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그 어느 구절이 있냐면 자기가 책을 읽는 방식은 책을 한 권을 끝마치면은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책이. 그래서 나도 대학 가면 이렇게 그건 참 좋은 독서법입니다. 근데 최근에야 그게 됩니다. 저는 한 권을 읽으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게 됩니다. 대학 때는 물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서법이 참 좋은 독서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화도 만들고 여기저기 글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학교에서 강의다 그러니까 SNS에서 이제 트위터나 페이북 같은 데는 사람들이 요즘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뭘 읽어야 되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 각자에 맞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물으시는 거 보면 진짜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그런 게 궁금하셔서 혹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책을 그때는 우리는 책을 경쟁적으로 샀어요. 그때는 돈이 없을 때라. 근데 친구가 무슨 책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걸 사야겠다. 그래서 돈을 10,000원을 들으면 그때는 2권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 권도 못 사죠. 책값에다가. 그때는 2권. 그럼 그 2권을 살려고 한 3시간쯤 책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책을 사려고. 가장 효과적으로. 책방을 한 3시간쯤 돌았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뭐 그렇게 책 사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책값이 아무리 아까워도 술값보다는 훨씬 쌉니다. 술은 친구들이랑 몇 사람 한 번 먹으면 10만 원. 책은 훨씬 싸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싼 게 책값입니다. 하여튼 대학 때 그렇게 많은 귀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샀고 그것도 다 안 읽었어요. 서문만 읽고 중간쯤 읽다가 어려워서 그만둔 것도 있고 다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그 책들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중간에 30대 중간에 미국을 가면서 다 친구들 주고 갔어요. 줄 때 나한테는 그 책이 아깝진 않아서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은 친구나 후배들이 내가 그 책들을 다 안 읽었다는 게 드디어 뽀록이 나겠구나. 남의 책을 읽어보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걔들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책은 사서 다 안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사서 이걸 꼭 읽어야지. 그리고 다음 책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1년에 한 권밖에 못 삽니다. 한 권 사서 읽다가 또 딴 거 흥미가 생기면 그거 사서 읽으세요. 책은 무슨 부채도 아니고 한 권 샀다가 꼭 그거를 다 읽을 때까지 난 딴 책 아무것도 사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많이 못 읽습니다. 서문만 읽어도 서문에 작가들이 많이 축약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문에서도 그만큼의 지식을 획득한 거죠. 좋은 책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다 못 읽고 딴 책 사는 건 나쁜 짓이야. 이런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1년에 한 권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내가 책을 다 안 읽었지만 산 책들을 반 읽고 뭐 서문만 읽고 아예 어려워서 읽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대학 때 읽은 책들을 요즘 다시 읽으면은 전혀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왜 이해 한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어쨌든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